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사회활동 많은 것을 하듯이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 법인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명의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공헌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민법에서 근거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에는 법인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회원 중심으로 하는 거를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자본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함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약간 간소화된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뭐 이렇게 해서 비영리, 그러니까 비영리 임의 단체가 있고, 그게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는 케이스죠.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은데, 비영리 민간 단체의 경우는 진입 과정은 낮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고사항이 비영리 법인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제출 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공익법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법인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정관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정관, 그 목적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담당 부서, 담당 부처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해서 정관을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정관 안에 이제 그 목적하는 게 만약에 스포츠와 관련된다. 그럼 문화관광부 내지는 이제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스포츠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규모의 단체다 이럴 때는 중앙부처로 가지만 이제 지역 단위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로 가게 되지만 지자체 안에서도 각 업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부처와 함수관계인 그런 담당 부서로 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신 케이스를 보면은 목적 사업이 어르신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젊은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돌봄도 필요하고 요양도 필요하고 다문화 내지는 외국인도 필요한 한 6가지의 목적을 그 협회 안에 담고 싶어 하는 의뢰인이 오신 겁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령층에 관계없이 돌봄을 할 수 있고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하는 그 협회를 구성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다 하면 노동부 담당이에요. 근데 다문화 가정이다 하면은 이게 여성가족부 담당입니다. 그리고 돌봄이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여성가족부. 근데 요양이다 그러면은 간병 요양 그럼 보건복지부. 이렇게 이제 그 부처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거죠.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제가 민간 자격증을 할 때도 경험을 했고 이제 이 비영리 법인도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이제 각 담당 부서에서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너네가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핑퐁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의뢰인이 요구했을 적에 목적을 하나로 취합을 이제 통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제 자기 욕심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부딪혀 보는 거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조직표를 아무리 봐도 그와 같은 걸 다 품을 수 있는 부서가 없고 노동부를 아무리 훑어봐도 없고 여성가족부를 아무리 훑어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구세주 같은 게 등장을 했어요. 구세주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르신 부분과 돌봄을 함께 합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 이제 최근에 뭐 필리핀 이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의 돌봄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국인만으로는 소화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력 구성의 현실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이제 넉작의 팀을 구성을 한 거죠. 서울시 요양보호팀. 그 요양보호팀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요구한 외국인과 돌봄이 묶어 있는데 문제는 이 서울시 요양보호팀은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뢰인이 포기해야 될 거는 돌봄의 영역을 전 연령층, 뭐 장애인이고 뭐 연령층까지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지만 의뢰인의 의견을 수정을 해서 어르신으로 좁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중앙부처로 가기를 원하지만 중앙부처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어느 부처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해서 서울시 요양보호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서울시 요양보호팀에서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지만 이제 중매쟁이로서 이쪽도 설득해야 되고 저쪽도 설득해야 되니까 일단 의뢰인에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다가 정관을 보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에서 안 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쓴 정관 중에 시도지사를 둔다는 지부를 둔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쪽집게로 딱 짚어서 이거는 전국 규모의 협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가야 됩니다. 그분은 이제 말하기 좋아서 중앙부처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로도 갈 수 없고 노동부로도 갈 수 없고 여성부로도 갈 수 없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현실을 또 다 밝히면 너무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 감추고 제가 의뢰인을 설득해서 전국 조직이 아니라 중앙에서 최선을 다하는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적 사업으로 또 그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어렵게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단 스타트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고 그 다음 일이 더 많죠. 세입세출 예산서도 짜야죠. 사업계획서도 짜야지. 또 임대차 계약도 해야지. 임원별 인감 주민등록증 이제 이런 제출 문서도 받아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을 등록함에 있어서 이렇게 목적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를 정하는 게 제1단계 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보통 재산으로 보통은 2,5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천만 원 규모에 맞게 예산을 또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업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어려운 과제고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어려운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임대를 하기보다는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임대 계약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꼭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임원들에게 인감을 받고 인감 도장을 받아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게 한 50개, 60개는 될 겁니다. 그 도장을 다 인감으로 찍고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문서가 완결이 된 다음에 도장을 찍기 시작하죠. 왜냐? 이제 인감 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도장도 이제 찍었다 또 수정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개 정도가 아니네요. 이제 간인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간인까지 요구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간인이 없으면 중간 내용에 수정을 하고 뭐 하단에 있는 도장만 찍고 간인이 없다 그러면은 내용 수정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느 협회나 단체에서 정관을 뭐 어떤 사람이 전횡적으로 자기 그 협회 회원들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정관을 개정을 해서 법적 투쟁이 벌어지는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는 정관의 간인도 아주 중요한 거죠. 이처럼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는 거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등록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이 정도 시간으로 했지만 사실 그 절차 과정에서 보통은 1년 이상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이유는 이제 그 부처나 과를 설득하는 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사업의 담당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서가 서로 오고 가면서 하는데 그 회원들이 다 동의하면서 문서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비영리 법인 등록입니다. 여러분,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보좌관을 함으로써 전 부처에 대한 행정 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를 정확히 정조준해서 찾아갈 수 있는 이민경 행정사가 전문가라는 점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